화려한 조명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퍼포먼스가 지배하는 현대 K-팝 시장에서 최근 한 가수의 서울 팬미팅 현장은 무척이나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을 에워싼 인파, 손에 쥐어진 소박한 슬로건, 그리고 아티스트의 눈물과 함께 거대한 합창단으로 변모한 객석. 이 현장의 주인공은 바로 장한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수가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감상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이 현장은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이나 팬미팅의 감동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극도로 규격화된 현대 K-팝 생태계 안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적 연결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차별화 전략이자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문화적 신호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획사가 정교하게 설계한 아이돌의 가상 세계관에 피로감을 느낀 대중이 아티스트의 가공되지 않은 진정성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K-팝은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메이저 기획사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와 세계관을 주입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벽하게 필터링된 콘텐츠만을 대중에게 노출합니다. 팬덤은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수십 장의 앨범을 구매하고 음원 차트를 올리기 위해 스트리밍 총공을 펼치는 소위 노동형 팬덤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점차 고도화된 비즈니스 거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의 이번 서울 팬미팅에서 목격된 현상은 이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데뷔 초기의 풋풋한 시절부터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가 무대 위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기획사의 홍보대본이 아닌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대규모 무대 장치 대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대화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인터랙션이 공연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수많은 글로벌 팬을 거느린 대형 아이돌의 화려한 스타디움 투어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갈증이 이 소박한 팬미팅 현장에서 해소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면에 숨겨진 소외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화는 K-팝의 영토를 넓혔지만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만 존재하는 완벽한 신화에 지친 팬들은 이제 자신과 닮은 혹은 자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실패와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실존적 대상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한별이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한 인간의 취약성이 팬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맞닿았을 때 발생하는 스파크였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결국 서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의 K-팝 시스템에서 서사는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주입됩니다. 기획사가 정교한 세계관과 콘셉트를 기획하면 아티스트는 이를 수행하는 연기자가 되고 팬들은 그 세계관의 소비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한별과 그의 팬덤이 공유하는 서사는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데뷔 초기의 무명 시절부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실패했던 순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각인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기획사의 연출이 아닌 아티스트와 팬들이 삶의 궤적 속에서 함께 써내려간 실제 역사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팬미팅 코너의 구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K-팝 팬미팅이 수많은 카메라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일방적인 퍼포먼스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과 달리 장한별의 무대는 아티스트가 객석의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려는 시도로 채워졌습니다. 세련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에도 진솔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토크, 기존에 익숙한 대표곡들을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이며 오직 현장에 있는 이들만을 위해 음악적 변화를 시도하는 태도는 팬들에게 단순한 관객이 아닌 공동 창작자이자 동반자라는 강력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보상은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대형 기획사가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점적 자산이 됩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완벽하게 포장된 제품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틈새, 즉 취약성의 공유에 더 깊이 몰입합니다. 장한별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음악을 놓지 않기 위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민과 연습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고백했을 때
팬덤이 보인 폭발적인 반응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이 현상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기획사가 주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은 고도의 알고리즘과 광고 자본을 동원해 단기간에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만들어내지만 그 휘발성 또한 무척 강합니다. 반면 이번 팬미팅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채운 현장 후기들은 철저하게 사람 자체의 따뜻함과 진심이라는 비정량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이 텍스트들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 해당 아티스트를 지지해야 하는 도덕적, 정서적 정당성을 커뮤니티 전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현대 K-팝 팬덤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피로감의 반작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차트에 순위를 올리기 위해 공장처럼 스트리밍을 돌리고 팬 사인의 음모권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앨범을 사서 버리는 가학적인 소비 패턴에 지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한별의 팬덤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슬로건 이벤트와 전석에서의 떼창은 팬덤 활동이 아티스트를 향한 일방적인 수단 구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고 확인받는 상호 호혜적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물리적인 무대 장치의 화려함이나 글로벌 차트의 숫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마주한 진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든다는 이 평범한 진리는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한별이라는 아티스트를 둘러싼 이 현상은 단순히 흘러간 시대에 대한 향수나 특정 가수의 인간적 매력에 기대어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메이저 기획사들이 구축한 거대 자본 중심의 K-팝 생태계에 그녀를 내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의 등장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관의 주입이 아닌 실제 삶의 궤적을 공유하는 서사, 자본의 결제 능력으로 서열화되는 팬덤이 아닌 아티스트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감하는 공동체 문화. 이것이 바로 장한별의 서울 팬미팅이 우리에게 던진 음악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콘텐츠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이 무한 경쟁의 디지털 시대에 대중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기술적 완벽함이나 화려한 시각적 자극이 아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존적 감각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AI 알고리즘과 가상 아티스트가 등장하더라도 무대 위에서 인간의 취약성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며 눈물 흘리는 아티스트와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소리내어 노래하는 팬덤의 연대감만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K-팝 산업의 미래에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더 크고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기술력의 싸움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가장 인간적인 서사를 팬들과 얼마나 진솔하게 연결해낼 수 있는가 하는 진정성의 밀도에 의해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웠던 떼창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겠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명확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수록 대중은 결국 가장 인간적인 곳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입니다. 장한별이 증명해낸 이 진심의 경제학은 숫자에 매몰되어 가던 현대 대중문화 전반에 가장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